여러분 책을 왜 읽으세요? 저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성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책은 진짜 좋은데 효과가 좀 멀어. 즉,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에 도움도 되면서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는 가장 빠르게 인생을 바꿔줄 책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들입니다.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자기계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한 분야만 파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인생 꿀팁, 성장 노하우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보다 더 나은 책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팀 페리스인데요. 팀 페리스는 팀 페리스 쇼라는 자기계발 쪽 분야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입니다. 이 채널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팀 페리스가 그 세계적인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더라. 거인들, 타이탄들은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요,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딱 이럴 땐 이렇게 라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책에서 타이탄들의 노트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팀 페리스는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버리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선 책에서 제시하는 노트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를 꺼내고 노트 왼쪽에는 아이디어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막 쓰는 겁니다. 유튜브를 해볼까, 팟캐스트를 해볼까, 아이디어를 쭉 써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디어만 쓰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소개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취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왼쪽에 아이디어 목록을 썼다면 오른쪽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를 쓰라고 말합니다. 가령 아이디어가 유튜브 채널을 해보고 싶다 였다면 그 다음 란에는 채널 계정을 만든다 라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를 개설한다, 상점을 개설한다 와 같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꾼 첫 번째 단계까지를 노트에 적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아이디어들,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버릴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일단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죠?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빠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거겠죠.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나서 어때야 된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버릴 때의 기준이 뭐냐? 첫 걸음을 떼는 게 힘들 것 같다 하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 사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근데 난 자본이 없어 지금. 그래서 실행하기 어려워. 그럼 일단 버려. 그 다음 첫 단계가 간단한 것. 내가 지금 첫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알려주는데요. 이 외에도 자기계발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꿀팁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을 인생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합니다. 가장 빨리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책은요, 기분 리셋입니다. 이 책은 생산성 책인데 여러분은 생산성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꽉 채워진 시간표, 그리고 미간에 주름 빡 생기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많은 일을 해내는 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생산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모습에 맞는 삶을 제가 살아왔었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제가
좀 어지간한 다른 사람들보다 센스도 좀 있는 편이고 일 빨리빨리 하는 걸 제가 잘해요. 그 뭐랄까 남들보다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실천하는 건 제가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전 그런 걸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를 바쁘게 살고 나면 뿌듯해야 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를 좀 뜯어보니까 내가 일은 많이 해.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나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빨리빨리 많은 일을 해야지라고 해서 뭔가 일이 get it done, 끝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뭔가 안 끝나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죠? 표정이 안 좋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뭔가 전반적인 성과가 저하되니 더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생산성에 안 좋은 쳇바퀴를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해결책을 알려준 책이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기분 리셋입니다. 기분 리셋의 핵심 주제는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공이 좋은 기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좋은 기분이 성공을 부른다. 우리가 뭔가 좋은 성과가 나야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일했던 이유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기분이 좋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일이 잘 되는 거랍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억지로 우겨넣어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먼저 좋아야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기분 좋게 잘 진행됐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로 기분이 좋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더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일이 안 돼. 그런 점에서 올바른 생산성의 방향을 아주 잘 알려주는 책이 이 기분 리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정한 생산성이란 기분 좋은 생산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를 위한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줍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긴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방금 알려드린 메인 아이디어, 좋은 기분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이 메인 아이디어만 알고 있어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먼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들어갔던 힘을 풀고 좀 어깨 힘도 빼고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일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리셋 추천합니다. 빠르게 인생을 바꿔주는 세 번째 책, 바로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입니다. 오늘의 테마가 즉각적으로 써먹을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효과가 빠른 책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오늘의 영상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공저자 중에 한 분이 필 스터츠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사인데 할리우드 스타들의 정신적인 멘토, 정신적 지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터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배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필 스터츠 말고 베리 마이클스라는 공저자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상담사야.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통 상담하면은 어디가 힘들어서 오셨어요?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사들이 하는 일은 보통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문제의 원인이 이겁니다 라고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베리 마이클스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해주고 내담자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내담자가 알아요. 네? 아신다고요? 네. 다른 데서도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건 제가 왜 문제가 있냐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베리 마이클스가 벙찐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야.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묻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툴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툴이 뭐냐.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툴, 해결책을 사용해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 뭔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대표적인 상황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꺼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상황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릴까요? 쉽습니다. 나서면 쪽팔릴 확률이 높으니까. 괜히 욕먹고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 사업을 소개한다거나 내가 연구한 것 혹은 내가 준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나설 수 있어야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좀 벗어나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쪽팔릴까 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처럼요.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좋거든.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잠재운다.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다. 왜일까? 현대인이 흔하게 지닌 욕구에 발목을 붙잡히기 때문이다. 바로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미래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든 알게 뭐란 말인가.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되면 무엇보다 큰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나서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면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 머무는 건 공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서지 못한다?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를 못 낸다? 그 사람을 놓치게 될 겁니다. 즉, 안전지대에 머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 툴은 욕구 뒤집기입니다. 그 욕구 뒤집기가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힘든 일,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안전지대에 자꾸 숨으려고 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행동을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야, 난 이걸 원해, 내가 이걸 욕구하고 욕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뒤집으라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통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가면 고통은 움츠러든다. 반면 고통에게서 달아나려고 하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악몽 속의 괴물처럼 당신을 쫓아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그 괴물과 당당하게 맞서면 괴물은 발길을 돌려 달아난다. 고통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도망칠수록 고통이 더 커지고 계속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면으로 그래 와봐 들어와 하면은 고통이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그 욕구를 내가 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행동해 라는 구체적인 처방을 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전에 광고 받았던 책이긴 한데요. 이 영상은 광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책 내용이 좋고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보다 더욱 진한 인사이트를 담은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잡는 듯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신 분들, 보다 깊이 있는 자기개발, SNS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인생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네 번째 책, 바로 원싱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바퀴벌레 같은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책이 하찮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베스트셀러에서 안 없어져. 안 죽어요. 생명력이 미친 책입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겠죠. 이 책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원싱,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성과를 내고 성공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선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일, 가장 중요한 일, 원싱을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성공에 관련된 잘못된 믿음 6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타파할 방향도 알려줘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성과의 80%는 20%의 극소수의 일에서 나온다. 즉, 모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이란 게 존재한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멀티태스킹이 능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은 무엇이다?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치는 것뿐이다. 그러니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된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진실은 엄청난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적은 자기 통제력만 있어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의지로 할 수 있어, 너는 못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책에선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너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돼. 제한된 의지력을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은 항상 극단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의지력은 유한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적은 항상 극단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잠 안 자고 일만 해, 길게 일해, 이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균형을 잡으려고 다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원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잘못된 믿음,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책에서는 그게 진실이 아니고 커다란 성공은 커다란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커다란 생각이 올바른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6가지 잘못된 믿음,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이 곧 능력이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6가지가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엄청난 의지력, 다양한 목표가 아니라 단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바퀴벌레처럼 차트에서 사라지지 않고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원싱에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생을 가장 빨리 바꿔줄 5번째 책, 바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고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해야지, 미루는 습관이고요. 세 번째는 걱정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 걱정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손주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제 손주 한 명 한 명의 인생사가 다 걱정이신 거예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래서 저보고 네가 대학생 될 때까지 내가 살라나 모르겠다 이런 말씀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어. 근데 이제는 오케이, 너는 클리어 됐고 네 동생들이 대학을 잘 가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이런 말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대학 갔어.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위에 형 누나들이 있어요. 제가 장손이지만 이제 고모들의 아들, 딸이 있죠. 이제 형 누나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형이 결혼해. 그러면 이제 작은 형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도 이제 장가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걱정이 끝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둘째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까지 걱정하시냐. 둘째 출산한 저희 와이프까지 건강해야 될 것인데 모유 수유 잘해야 될 것인데 뭐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세요. 그냥 다 걱정이야. 다 걱정. 물론 부모님 마음이 원래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 좀 심하긴 해요. 아무튼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도는 다 다를지언정 우리는 모두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요. 친구들이 나 좋아해 줘야 될 텐데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인생에는 항상 단계별로 걱정이 있어요. 이런 평생의 동반자,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세 번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사업적으로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칠 건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정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하던 과정이니까 기존 수입에서 좀 끊기는 게 생기고 아직 신규 사업에선 매출이 안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기에 하필 유튜브 영상 몇 개가 좀 망한 거예요. 성과가 잘 안 나와.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우리 유튜브님은 영상 한두 개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쫙 노출을 줄이시거든요. 잔인해요. 근데 과도기라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제가 집, 사무실 이사가 이 시기에 다 맞물려가지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쭉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과는 추락했어. 이러니까 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시작됩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방금 제가 배웠던 거 첫 단계 뭐였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자문해 본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아마 유튜브 채널이 망하는 거겠죠. 근데 유튜브 채널이 망하면 제가 당장 길거리에 앉아야 될 상황이냐? 밥을 굶는 거냐?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빚내서 사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 안 돼. 그러면 유튜브랑 SNS 제가 그래도 하는 법을 잘 아는데 요새 이 능력 가지고 어디 취업을 못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정 안 되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기간제 교사 자리라도 알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극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와 큰일 났다 망했다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실제로 적어보면 뭐야 안 망하잖아 라고 걱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걱정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인데요. 걱정만 다스려도 우리가 삶의 질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올리는 6번째 책, 프레임입니다.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정치를 보면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에서 좌우 어느 쪽 할 것 없이 극단적인 쪽이 어떤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연합뉴스 같은 데서 그냥 단신이라 하면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정치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냥 팩트를 나열한 기사가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기사를 분명히 봤어. 근데 극좌냐, 극우냐에 따라서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각자 다른 프레임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우리는 다른 성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상황마다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게 돼요. 제가 좀 평상시에 그렇게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없지는 않은데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도취 성향이라고 하면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좀 덜한 편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뭘 하든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피부과에 한번 갔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제 그 색소 레이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일단 피부가 한번 빨개지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상태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세상이 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거야. 갑자기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나 보고 막 쟤 뭐야 얼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제가 어디 갈 때 나 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해. 근데 유독 제가 피부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다른 프레임, 자기중심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해야 건전한 프레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건전한 프레임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책에서 나오는 게 단어가 곧 프레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뱉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곧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읒됐다 라는 말을 뱉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어라기보단 문장이지만 계속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위기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뭘 해도 무조건 반사적으로 지읒됐다 하면은 세상이 다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와우! 재밌는데? 와, 좋아! 재밌어! 억지로라도 이렇게 재밌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기회와 가능성, 재미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은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강력 추천합니다. 빠르게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책, 바로 Make Time입니다. 이 책이 인생을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Make Time,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유 시간 하루에 2~3시간만 만들어줘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개 읽어봤는데 메이크타임이 그중에 손꼽힐 만큼 좋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영화에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그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나 아니면 가장 흥미있는 부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뜻하잖아요. 우리의 하루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치 원싱에서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말하듯이 내가 집중해야 할 단 하나, 오늘의 목표, 가장 핵심 업무를 정해서 그거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 하이라이트, 가령 저의 하이라이트가 영상 만들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는 영상 만드는 걸 얼마나 잘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하고 살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기초해서 그 외의 것들, 뭐 하위 목표는 몇 개나 설정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또한 하이라이트를 달성하고 그 외의 것들을 몰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효율을 가장 빠르게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메이크타임이 인생을 빠르게 바꿔줄 책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바꿔줄 7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이탄의 도구들. 두 번째, 기분 리셋. 세 번째,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 네 번째, 원싱. 다섯 번째,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여섯 번째, 프레임. 마지막, 메이크 타임이었습니다. 다 하나하나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책들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세상에 이 책들보다 좋은 책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책들만큼 즉각적인 솔루션을 알려주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